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파이자가 미국과 핀란드 등 4개국에서 최대 4,500명의 11살 이하 어린이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넉 달 동안 자체 조사한 경찰이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노사정 협의가 결렬되면서 전국 택배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지난 재보선 사전투표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서는 윤석열 전 총장. 이제 드디어 칩거를 접는 걸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문제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정리해봅니다. 시민에게 뺨을 맞은 대통령. 과연 이 대통령은 누굴까요?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뺨 맞은 마크롱 두 번째인데요. 이동석 기자, 진짜 마크롱 대통령이 뺨을 맞았어요? 네, 뺨을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발생한 일인데요. 화면 속에 보이는 하얀색 정장을 입은 남성, 바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네. 일반 시민들과 저렇게 악수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손을 흔들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죠.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이 악수를 하는 척하더니 아이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따기를 때려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네, 따기를 맞은 마크롱 대통령 뒤로 물러서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는데요. 경호원들 무조건 달려가더니 제지에 나섭니다. 그래야죠. 예, 그야말로 대통령을 때린, 폭행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20대로 알려졌습니다. 우익 세력 구호를 외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전국을 돌면서 민심 청취 행보에 나선 상태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6년이었죠. 계란 사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영상이 보여질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계란을 맞고 그대로 경호원들에 의해 감싸지는 아이고. 저런 모습입니다. 이게 경호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 탓인지 아니면 마크롱 대통령의 돌출 행동 때문에 이러한 일인지 현지 언론들마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 마크롱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막 두 번씩이나 저러면 앞으로 시민들 만나기 꺼려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에도 마크롱 대통령 계속해서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민들과의 대화에 앞만 보고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내가 바라던 바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따기를 맞은 이후에도 옆에 있던 사람들과 계속 인사를 나누고 사진까지 계속해서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현재 프랑스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도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 저 상황에서도 옆에 시민과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국내 정치인들도 막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우리 이동석 기자가 국회 출입 당시에 단독 보도했던 여기 나오죠. 김성태 전 의원이 시민한테 폭행당했던 장면, 전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많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많은 기억이 있죠. 과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신촌에서도 왜 그런 적 있었죠. 칼로 목 부분에 커터 칼로 당한 적이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초산 테러 당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 속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인자를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마크롱 대통령 저 화면을 보고 두 가지를 놀랐어요. 어떤 하나는 점이요? 대통령인데 네. 저렇게 무방비로 시민한테 간단 말이죠. 저렇게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런 걸 놀랬고, 또 하나는 저런 일이 있었으면 황급히 현장에서 철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옆에 있던 사람하고 인사 나누고 같이 사진 찍고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지만 상당히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혁하고 국민 화합 이걸 추진하다 보면은 더 많은 위험에 좀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지금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늠하려고 지금 프랑스를 6주간 전국 지방 곳곳 다니면서 순회하고 있어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뭐 개혁한다고 해서 뭐 칭찬받는 적도 있지만 그 개혁 내용이 부자 감세, 대기업은 감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서민 쪽에 세금을 올리는 거 아니냐. 2018년에는 또 유류세를 올린다고 그래서 서민 부담이 커진다고 그때는 노란 조끼 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또 서민들 반발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연금 개혁, 세금 개혁이 가야 될 길은 분명히 프랑스의 길은 맞는데 네. 거기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일부 계층들의 반발 이게 극복해야 될 관건 아니냐. 이번에도 그 폭행했던 그 사람이 그 마크롱주의 타도하면서 왕정 복귀를 또 주장했다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정치적인 대립이 좀 특히 코로나19를 앞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상대적으로 기업은 여전히 탄탄대로니까 그 불만이 저런 폭행으로 또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작년의 일이군요. 한방의 KO. 김은미 기자. 네. 누가 한방에 KO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대체 누가 한 방에 KO가 됐다는 얘기인 건지 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 이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지금 보면 지금 서로 지금 다투는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있죠.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얼굴을 지금 블러를 켜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주먹을 들고 막 위협하는 저 아이고, 흰색 아이고. 티를 입은 저 남성, 이 백인 남성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맞은편에서 지금 이 청바지만 보이는 저 사람이 이 60대 아시안계 할아버지인데요. 아. 이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바로 저곳이.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이 둘 간에 시비가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이 청년한테 20대 청년한테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 나가지 않으니까 계속 팔로 밀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백인 청년이 나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막 발길질을 하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 다른 옆에 조력자랑 같이 이 할아버지 이 청년을 가게에서 밀어냈습니다. 밀어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주먹을 들고 다시 또 위협을 하면서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주먹 한 방으로 빵 하니까 이 백인 남성이 바로 맞고 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허. 이 백인 남성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이송돼서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얘기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백인 남성도 그렇고 둘 다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 백인 남성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네. 저렇게 맞아서 기절할 정도가 됐으면 이의를 제기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게에 자주 이 오는 손님의 얘기에 따르면 이 백발의 가게 주인 항상 정중하고 좀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추측컨대 아마도 이 20대 백인 남성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서 이런 폭행 사건의 어떤 시초 발단이 됐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20대 남성이 이제 백인 남성이고 여기 아시아계 할아버지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오범죄 뭐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일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증오범죄 문제가 예전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에 한창 막 불이 붙었잖아요. 네. 요즘은 어때요? 조금 이렇게 좀 잦아들었나요? 어떤가요? 네, 참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런 사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일 미국 볼티모어에서도 이런 인종차별적인 범죄가 일어났는데요.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미국에서 이 60대 한인 여성 자매가 운영하는 주류 매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흑인 남성 이 손에 둔기를 들고 이 자매를 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들 이 가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막았는데 막으니까 이게 둔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폭행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자매들 지금 머리를 30바늘이나 꿰매야 상당히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남성 대체 이렇게 둔기를 왜 휘둘렀는지 물어보니까 네. 그들은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많이 들었던 얘기네요. 네, 인종차별 범죄죠. 그런데 심지어 이 흑인 남성 이게 첫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전에 2번이나 또 다른 매장에서도 또 다른 이 아시안계 이 사장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도 이렇게 이런 난동을 부렸던 사실이 확인이 됐었는데 이 한 매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출입을 거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둔기로 경비원을 공격하고 달아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데서는
이 술병 쓰러뜨리고 유리창을 막 발로 차면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니까 상습범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어범죄 뿌리를 싹 뽑아야겠습니다. 칩거를 깨고 드디어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총장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한 저 행사 어떤 행사예요? 네, 바로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기념관 개관식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독립운동가죠. 대체 이 윤석열 전 총장 이회영 선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서 첫 공개 행보를 여기에서 시작을 한 건지 상당히 좀 의아한데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이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이제 1919년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이런 인물이었었죠. 네. 그런데 이 증손자가 바로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를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누군지? 한번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윤 전 총장하고? 네, 맞습니다. 이 이철우 교수랑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자란 중마고. 중마고죠. 네, 이 사실 노동 문제 공부를 하다가 막히니까 이 이철우 교수를 통해서 다시 다른 정승국 교수를 좀 소개를 받아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한 이철우 교수. 이 이철우 교수가 이 보시는 이 이회영 선생의 지금 개관식인데 이회영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철우 교수랑만의 이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아버지와 이 이철우 교수의 이 아버지인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 국정원장이 또 이회영 선생의 손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오른쪽에 자리한 분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이종걸 전 의원도 보입니다. 네, 이종걸 전 의원이 지금 사실 저 이회영 이 기념관의 어떤 그 대표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참석해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 묵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사실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네. 상당히 이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많은 답변을 좀 내놨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사실 오늘 답변을 과연 할 것인가,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것인가 의아했었는데 근데 궁금했었죠. 네, 질의응답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로 좀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삶이 정말 나한테는 강렬하게 다가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분 내가 오늘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은 이회영 선생이라기보다는 다른 질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장모 의혹에 대한 문제, 이게 첫 대권 행보인 거냐라는 문제 정말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안 했군요. 네,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어떤 염려 이런 걸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다 경청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이 이 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얘기 이전에 미리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MBN 취재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미리부터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행사장에 참석을 했고 지금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4월이었죠. 부친과 함께 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나서는 모습 그때도 미리 공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당시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투표장에 보통 부인분들과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 부친분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사태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만족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입당이라든지 정치적인 본격적 행보를 언제쯤 보이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보신 화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2달 뒤에 그동안 상당히 칩거가 길었는데요. 다시 2달 뒤에 오늘 다시 한번 공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공개 행보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있었는데 김은미 기자의 설명대로 정치 얘기는 상당히 좀 선을 그은 모습이고요. 우당 선생에 대한 이런 얘기만 전했습니다. 과연 이 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 다시 한번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당시 그때 만약 모습이 들어오면 그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화면을 보면 윤석열 총장 건너에 이종걸 전 의원이 있어요. 네. 이종걸 전 의원하고도 친분이 좀 있나요? 네, 일단 이종걸 의원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의 바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오늘도 포착이 됐는데 네. 오늘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된 건지 그 일화에 대해서 이종걸 전 의원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윤정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제가 오늘 통화해봤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이철우 교수한테서 전달받았어요. 참석한다고. 그 서울시에다가 얘기가 된 것 같고, 서울법대 나와서 2번, 3번, 4번, 5번 막 떨어진다는 건 그건 굉장히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종찬 씨가 이렇게 잘 해줬나 봐요. 그런 거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자세는 모르지만 이종찬 씨나 이철우 교수를 통해서 이회영 선생이라는 게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본인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한 분이 이제 의미 있는 개관식을 한다니까 이제 오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네, 지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중학교 시절부터 중마고인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를 자주 놀러를 갔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울대, 법대 시절에 이제 사실을 계속 떨어지는데 그때에도 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철우 교수와 이종걸 전 의원의 경우에는 오촌, 삼촌 조카지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지금도 뭐 며칠에 한 번씩 보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화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한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행사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권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의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만 5선을 했고요. 그렇죠. 특히 제가 국회에 출입하던 시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집회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또 뿐만 아니라 그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참석을 했고 또 네. 윤봉길 지사의 손녀인 이 윤주경 의원도 참석을 했고요. 지금은 송영길 대표는 자리를 비웠지만 아까 송영길 대표도 참석을 해서 윤 전 총장과 악수를 하고 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송영길 대표도 만났어요? 예, 오늘 여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행사인데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참석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이종걸 전 의원에게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답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북촌의 현실의 110년이라는 기간의 역사를 이제 우리를 보면서도 할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이제 죄인이죠. 저는 축하해주러 오는 뭐 어떤 분도 저는 다 받아들여야죠. 뭐 제가 정치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지만 그거와 별도로 이건 할아버지의 그 의미 있는 귀환을 뭐 축하해 준다고 하는 그 어떤 분도 저는 고마운 거죠. 네, 이종걸 전 의원, 이 이회영 선생의 의미 있는 귀환을 축하해주러 온 자리, 그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앞서 김은미 기자가 설명을 한 것처럼 네. 그 외의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달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할 때 모습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입당도 검토 중이신 걸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입당은 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홍 박사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면 네, 아무래도 기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인 부분,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거냐, 그렇다면 저희도 언제 하는 관심이잖아요. 거냐. 저희도 지금 며칠째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 질문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얘기를 하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보면 점차 알게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염려를 다 경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기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지 그 내용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예. 뭐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정치 관련 얘기는 이렇게 선을 좀 그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늘 행사가 워낙 이제 공개가 됐던 행사니까 이 행사 참석이 사실상의 대권 도전을 위한 그런 행보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알게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정치 안 합니다. 딱 끝진 않았어요. 뭐 열어둔 것 같은데 어때요? 배 교수님 보시기에도 오늘 이 공식적인 행보가 사실상의 저 대선 출마합니다. 이런 표현일까요? 저는 뭐 정치 행보를 계속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네. 오늘 전반적인 기조는 조기에 행보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속도를 좀 조절하는 속도 조절론에 좀 무게를 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정치할까 안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언제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삼지대에서 깃발 들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당장 노골적인 정치 행보를 좀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국민들의 기대, 염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좀 지켜봐달라. 이 얘기는 상당히 좀 시간을 갖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앵커께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은 앞으로 차차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을 뒀는가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으로 변화가 무쌍하면서 이준석 돌풍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체제가 안정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본인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역시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모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 문제, 세 번째로는 정치 검사 문제. 근데 행보를 빨리 하게 되면은 과거에 그럼 정치하려고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장모 문제, 또 아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좀 시간을 길게 잡는 그런 플랜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 초읽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또 이번 주 되니까 지금 배정호 교수 얘기처럼 거리 두기,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동석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갖고 좀 공방을 벌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후보들의 공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토론회 영상 함께 보시죠. 실질적으로 이 입당에 대해서 지금 매우 주저하는 쪽으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을 취소했다는 그런 보도도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버스 정시 출발론을 제기했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기로 바로 화답했다. 이렇게 가볍게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네거티브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 본심이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어떤 교섭과 그리고 당에 그분을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으려면은 우선 우리 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회를 하다 보면 밀당도 하는 것이고 구애도 하는 것이고 있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구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밀당과 구애가 좋은데 아예 떠나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직접 들은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연애를 하다 보면 밀당도 하고 구애도 하는데 지금은 일방적인 구애만 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윤 전 총장을 향해 밝혔습니다.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주호영 후보까지 나서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대선 정책에 대한 지적에 나선 가운데요. 전당대 이후 갈등 봉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도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김은미 기자,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 얘기 나오는 국민의당, 여기서 모처럼 또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미덥지 못하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은 진정성이 1도 없다라고 상당히 박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이 최고의 상품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다가 실제 출마를 선언하니까 평가 절하하지 않았었냐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표님,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미루는 게 이준석 후보 때문인가요? 저는 뭐 그거는 좀 경강부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요. 꼭 뭐 이준석 당대표 뭐 36세, 7세 된 젊은 당대표가 유력하다고 그래서 입당을 미룬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기가 언제 정치를 할 건지 제3지대부터 할 건지 아니면 제3지대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국민의힘하고 입당하든지 아마 공동 대선 그 후보를 결정할 때 같이 경선을 하는 식으로 하든지 뭐 그런 방안이 결정이 안 돼서 그렇지 저렇게 당권 경쟁에서 프레임으로 그 이준석을 좀 씌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첫 번째부터 뭐 이준석 씨가 뭐 경솔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모임에 그 윤석열이가 안 왔다. 뭐 그거는 저는 뭐 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아직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아직 방안이 완전히 안 섰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30여 명이 모인 조찬 모임에 안 간 거지. 거기에 뭐 그게 이준석 때문에 뭐 껄끄러워서 안 갔다. 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윤석열 오는 거를 이준석이가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프레임을 자꾸 만든 거죠.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공당이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으로 버스가 출발하는데 버스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시 출발 아니냐. 뭐 그런 원칙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비단 주머니 3개 얘기한 것도 원칙적인 얘기고 장모 얘기도 뭐 형법상 법률상 뭐 위반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그 국민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도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이 너무너무 밀리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자꾸 윤석열하고 엮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또
안철수 그 의원도 전 의원도 뭐 그런 뜻에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오세훈 뭐 지원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지영 기자, 이렇게 윤 전 총장이 거리두기 하는 듯한 행보, 이걸 네. 보고서 야권 내부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지난 3월 초에 이 사퇴를 하고 지금 3개월이 훌쩍 넘었거든요. 네. 그런데 공개 행보가 지금 2차례밖에 없었는데도 윤 전 총장이 뭐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하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윤 전 총장이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야권도 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이 정치권 밖에서 소위 간보기 정치를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안철수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 안철수 대표도 이 새 정치를 내세우면서 신비주의 전략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에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편 이후에는 불씨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라리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기 위해서라도 빨리 검증대에 올라야 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얘기는 지금 행사가 또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또 다른 이런 일정, 다른 행동이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취재 중이니까요. 현장을 또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상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신진 돌풍이 불고 있고요. 정치권도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이런 현상이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씩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권 대선 주자들 지금 보고 있으면 여권 안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반 이재명 연대,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반 이재명 연대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건데 이 타이틀이 정세균, 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입니다. 근데 통상 원래 행사를 할 때는 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선 주자를 한 명만 부르거나 아니면 여러 명을 다 부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번엔 애매하게 이 많은 여권 주자들 중에서 두 사람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이 지자체장 누군가 봤더니 저마다 이재명 지사랑 어느 정도 좀 갈등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 뭐 조강환 남양주시장, 그리고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때문에 이를 두고서 이 경기도 안에서 반 이재명 연합전선이 좀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여권 대권 주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신진 돌풍, 뭐 돌풍까지는 아니지만 신진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 도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한길 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28.9% 1위죠. 그리고 상당히 큰 격차로 이낙연, 박용진, 그리고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순입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1위한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다음에 3위가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 박용진 의원 뒤가 지금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김두관 의원 등등인 건데 이 박용진 의원이 본인 뒤에 있는 이런 후보들을 봤을 때 이 그들보다 정치 경력도 짧고 나이도 상당히 어립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70년대생이거든요. 혼자만.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깜짝 3위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한길 리서치 측은 아마도 야당말 이준석 효과인 걸로 보인다. 이게 이 여권에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상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박용진 의원의 깜짝 선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속상해할 것 같은 사람이 정세균 전 총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세균 전 총리 사실 최근에 좀 젊게 2030 세대한테 좀 어필을 하려고 선글라스도 쓰고 트레이닝복도 입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뭐 유튜브에 이런 걸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변신을 꽤 했었는데 하지만 정말 실제로 생체학적으로 젊은 박용진 의원한테 어떤 순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동석 기자. 이런 이준석 돌풍에 야권에서는 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재명 지사 그리고 홍준표 의원 특정 조사까지 언급하면서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요, 지금 현재 갤럽 조사 내 이름은 빼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현재 여론조사가 횡행하게 되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다르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현재 궁금증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의 반발이 여론조사 기관 측이 현재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오랜만에 모처럼 참석한 공개 행사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뭐 다른 또 일정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걸어가는 길을 보면 민주당 탈당 권유에 반발 속출. 민주당이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먼저 의원별로 지금 12명이잖아요. 네.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거 정리를 좀 간단히 좀 해볼까요? 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민주당 의원들 어제 12명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어제 방송 직후에 그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는 사람부터 볼까요? 김주영, 김희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석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는요. 양이원정, 오영훈, 윤재갑, 김수홍, 우성호 의원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들 전원에 대해서 출당과 탈당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양이원 의원,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당 조치가 됐고요. 6명은 탈당 수용을, 그리고 4명은 탈당을 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개된 12명의 의원,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탈당 혹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동석 기자 설명대로 6명은 탈당 수용, 4명은 탈당에 반발, 2명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원민 기자, 이 4명 탈당에 반발하는 이 4명의 의원들 무슨 이유 때문에 탈당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네, 이 탈당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당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좀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김한정 의원, 이 마지막 DJ 비서관이죠.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런 사람들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2년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탈당을 권유받는 것이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인데 굉장히 큰 징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의 일원이었지만 과거에 제 20몇 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일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이공개 정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왕숙 신도시 발표는 2018년 12월이고요. 제 아내가 땅을 구입한 건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입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단이 과연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거기는 사실 좀 외딴 곳이라서 부동산 소위 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뭐 부동산을 한다는 분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공당이고 민주정당입니다. 미안하지만 일단 나가서 살아 돌아와라. 당 지도부가 아니죠. 인권 침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의기양양했던 그 정책 책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우상호 의원, 나도 당 지도부를 해봤지만 이게 소명도 듣지 않고 이게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은 공당이 절차를 생략하고 알아서 살아서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나가라라고 얘기한 이 조치 자체에 상당히 지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이 2013년에 어머님이 지금 급하게 돌아가셔서 그 묘자리를 좀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해당 땅을 사게 됐고 절차에 맞춰서 다 등록을 했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경작했다는 거 다 드러난 이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증거 뭔지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저 모습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직접 이렇게 경작을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 농작물을 또 나누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본인이 직접 그 농사를 했었던 모습들 저 유튜브 본인의 유튜브예요. 저 유튜브에 저렇게 올려던 영상을 또 본인이 스스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보면 이제 배추를 이제 이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네. 네, 저걸 수확을 해서 같이 주변 지인들하고 나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밀짚 모자에 뭐 지금 장화까지 신고 상당히 좀 숙련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죠. 김한정 의원은 내가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1년 7개월 만에 내가 이제 산 건데 이게 어떻게 미공개 정보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석 기자, 출당 조치 당한 윤미향 의원 반발도 꽤 심한 것 같아요. 네, 출당 조치 받은 윤미향 의원 굉장히 억울하나 봅니다. 곧바로 입장문을 냈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윤 의원은 신우이 주택의 매각 자금을 받아서 남편 명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명의 신탁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의 남편까지 SNS에 올리면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부동산 투기는 맹세코 1원 한 푼 한 적 없다. 민주당의 조치에 한마디로 헛웃음만 나온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독화사를 품은 민주당과 보수 언론들의 노름이 끝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된다는 말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 의혹이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야 모두 대응에 있어서 꼼수를 부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윤지원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원 기자, 지금 민주당 의원 12명한테 이제 탈당 권유가 내려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모두 탈당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단 2명만 예외인데요. 여기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가 아니라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출당이라고 하면 이들한테만 더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감도 좀 세요. 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 비례대표인데 네. 이 출당을 당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탈당이나 출당이나 다 당을 나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출당만 의원직이 유지가 돼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법적 근거는 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서 제명, 다시 말해서 출당을 당하게 된다면 이 당선 무효 사유의 예외가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의지 없이 정당의 결정만으로 이 강제적으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례는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당에서 이제 합당을 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산도 그렇고 제명도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탈당은 자기 의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탈당을 했으면 자기가 나온 거니까 이제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나머지는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국회의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로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당에서 강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건데 이 징계를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 민주당의 배려에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전형적인 꼼수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제 출당 조치해서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같은 경우군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앵커 멘트에 여야 모두 꼼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당의 꼼수를 전해줬는데 야당 국민의힘의 꼼수는 뭐예요? 네, 일단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건의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권익위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의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권익위는 못 믿겠으니까 감사원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 아닌데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 끌기 꼼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압박을 하더군요. 네, 김의겸 의원, 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에 이 상가 주택 건물 매입이 문제가 되면서 투기 의혹으로 직을 내려온 일이 있는데 그랬었죠. 김 의원 본인 스스로를 이 흑석 김의겸이라는 호까지 붙여가면서요. 아, 본인 직접이요? 네,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나서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까지 끌고 왔는데요. 이 김 의원은 모든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제출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 감추지 않겠다라면서 이 조롱 섞인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사원 입장도 나왔는데요. 네. 감사원은 이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기 조사를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꼼수 없이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게 아마 지금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의원 12명에 대한 탈당 및 출당 조치 어제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경론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경론이 벌어진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경론을 벌인 거예요? 네, 이 송영길 대표 상당히 좀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긴급 최고위 회의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2시간 동안 정말 경론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사실 송 대표는 이번에 권익위가 발표한 의혹 중에서 뭐 농지법 위반 같은 건 좀 경미하니까 빼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강경한 최고위원들이 고육지책 읍참마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밀어붙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송 대표도 그냥 동의를 하면서 최종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 고민을 정말 너무 많이 했고 잠도 못 잤다라고 송 대표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었던 이유 아무래도 이 탈당 권유한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게 되면은 우상호 의원 저희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상호 의원 연대 운동권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송 대표가 직접 지명한 최고위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송 대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요, 이번 결단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의혹 해소 후에 복당할 경우는 불이익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송영길 대표 얘기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 예필을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자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나가서 혐의 없음을 확인받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발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출당이라든지 탈당 조치는 사실상 정치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중징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득권 양당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또는 이제 국민의힘 공천 받지 않고서는 특히 영남, 호남, 텃밭에서는 뭐 당선되기가 어렵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도 두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공천할 때 먼저 검증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탈당이라든지 출당 조치가 있을 경우는 설령 말씀하신 대로 무죄를 입증받아서 살아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꼬리표가 남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반발하고 있고요. 문제는 왜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극약 처방을 냈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국면 전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민심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이 고전했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전수조사 결과를 이렇게 공개하고 또 강력 처방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너네들은 뭐하냐? 역시 똑같이 다 하자라고 이제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까지 공세의 고삐를 재겠다라는 포석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원이 앞서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에 전수조사할 수 없... 윤정 기자, 지금 민주당 의원 12명한테 이제 탈당 권유가 내려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모두 탈당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단 2명만 예외인데요. 여기 보이는 인물들입니다. 바로 윤미향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인데요. 네. 이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서만 탈당 권유가 아니라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출당이라고 하면 이들한테만 더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감도 좀 세요. 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 비례대표인데 네. 이 출당을 당해야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탈당이나 출당이나 다 당을 나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출당만 의원직이 유지가 돼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법적 근거는 이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정당에서 제명, 다시 말해서 출당을 당하게 된다면 이 당선 무효 사유의 예외가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본인의 의지 없이 정당의 결정만으로 이 강제적으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례는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당에서 이제 합당을 하면 거기에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산도 그렇고 제명도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탈당은 자기 의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당을 보고 찍었으니까 탈당을 했으면 자기가 나온 거니까 이제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나머지는 의원직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국회의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 의지로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당에서 강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건데 이 징계를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이 민주당의 배려에 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전형적인 꼼수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제 출당 조치해서 지금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같은 경우군요. 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앵커 멘트에 여야 모두 꼼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당의 꼼수를 전해줬는데 야당 국민의힘의 꼼수는 뭐예요? 네, 일단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겼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건의위원회는 민주당 출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부 부처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했다는 건의기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권유기는 못 믿겠으니까 감사원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 문제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 아닌데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간 끌기 꼼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압박을 하더군요. 네, 김의겸 의원, 이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서울 흑석동에 이 상가 주택 건물 매입이 문제가 되면서 투기 의혹으로 직을 내려온 일이 있는데 그랬었죠. 김 의원 본인 스스로를 이 흑석 김의겸이라는 호까지 붙여가면서요. 아, 본인 직접이요? 네,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 국민의힘도 떳떳하게 나서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까지 끌고 왔는데요. 이 김 의원은 모든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제출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10원 한 장 감추지 않겠다라면서 이 조롱 섞인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원장이 믿음직해서 감사원 조사를 이야기했다면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사원 입장도 나왔는데요. 네. 감사원은 이 국회의원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투기 조사를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 꼼수 없이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는 게 아마 지금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당권 주자들 당심을 얻기 위한 마지막까지 치열한 선거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이준석 후보, 나경원 후보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한데 김원미 기자, 네. 이 신경전뿐만 아니고 눈물로도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눈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신경전 모습과 눈물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는데요.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문파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프레임 전쟁을 했던 걸 아실 겁니다. 저는 보면 달창 쓰셨던 분이 망상이 낙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달창은 보여주셔서 본인이 쓰신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높이고 뭐 머리띠 네, 메고 삭발 맞습니다. 단식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나경원 전 의원 자신이 원내대표할 때 핍박을 받았다면서 지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 오늘도 눈물을 흘렸는데요. 아, 흘렸어요? 네, 이 토론회가 아니라 이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서 아니 이렇게 트라우마의 치료비도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민주당 측 인사가 이 천안함 유족을 모욕하는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면서 보시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